안녕하세요. 아들, 딸, 남매를 둔 30대 후반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자영업 4년 차이고 내 가족과 함께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족여행도 다녀왔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저는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터라 요즘은 매일이 즐겁답니다.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게 된 저의 역할이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어요. 결혼해서 줄곧 예상치 못한 일로 돈이 나갈 일이 많았고 시댁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내내 편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 살았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처럼 결혼해 살면서 희생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며느리분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많았을 것 같아 제발 그러고 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빨리 알았더라면 좀 더 마음 편히 지낼 날이 빨라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저는 후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하시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부터 시댁과 단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어머니와 시동생 내외와 안 보고 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변에 생각보다 시댁과 절연하는 며느리들이 많은 거 아실까요? 저는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남편과 불화 생기고 애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안 좋을 줄 알았죠.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구겨진 얼굴로 사는 것이 아이들과 우리 가족에게 더 안 좋다는 걸 알았답니다. 저는 다행히 남편이 저의 그동안 노고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요. 제 생각이지만 남편보다 버는 돈이 많으니 저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아왔던 세월이 있으니 지금 이렇게 큰 소리도 칠 수 있다고 봐요. 남편과 지금 사이는 좋은 편이지만 예전에는 시댁 문제로 간혹 싸우는 일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누라가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 괜찮다는 남편이라면 같이 살 이유가 없죠. 제가 절연 결심했을 때 남편에게 그랬어요. 당신까지 어머니랑 영등포 살라는 얘기는 안 할게. 근데 당신도 봤다시피 어머니나 동서나 나는 잘 지낼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나 앞으로 나한테 이만하면 됐다 얼굴 보고 살자거나 다시 노력해보자라는 말 꺼내면 그날로 애들 데리고 이혼할 거야. 약속해 줄 수 있어? 당신이 참고 산 거 내가 다 아는 마당에 어떻게 당신더러 며느리돌이 하라고 그러겠어. 이제는 어머니도 아시겠지. 재수 씨가 어디 당신만큼 잘할 사람이야? 그냥 어머니 보기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라고 내가 말해놨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해. 나도 우리 가족이지만 정이 떨어지는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걱정 마. 당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할게. 당신한테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우선 우리 부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28에 결혼했고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입니다. 나이차 나는 누님은 시집가서 자주는 못 보고 사는 편입니다. 남편이 차남이지만 사실상 장남 노릇을 해왔죠. 결혼할 때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었고 친정에 도움을 주느라 모은 돈이 적어서 혼수만 겨우 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서 결혼할 때 남편이 거의 다 해왔어요. 솔직히 말해 친정 부모님보다 남편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을 몹시 혐오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은 형편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잘 사는 집에 시집 보낸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셨죠. 저에게 10년 넘은 지금도 큰 상처로 남은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결혼 전 처음 양가 부모님이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반대를 하려면 차라리 상견례 전에 반대를 하실 것이지.
아들 때문에 이 결혼은 마지못해 시킨다는 입장을 너무 티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보통 상견례라는 자리는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상대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지 않나요? 자기 자식이 진짜 못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식 어여쁘게 잘 봐달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우리 시댁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 잘난 아들에게 많이 부족한 며느리를 드린다는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왜 그리 자세를 낮춘 채 시가 식구들을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방끈 짧다고 세상 사는 예절 모르는 딸도 아니건만 그래도 사돈 쪽을 높이신다고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셨죠. 제가 가르친다고 했지만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사돈께서 딸이라 생각하고 잘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그래도 시댁에서 좋은 말 나오기를 기대하며 하신 말씀인데 어머니는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야죠. 저도 보아하니 가르칠 게 많아 보여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러시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남편 언급하면서 참 잘 키웠고 1등 신랑감이라고 칭찬하니 딱 한마디 하셨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참 잘났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참 아깝긴 하지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오는 멘트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칭찬은 다 받고 돌아오는 게 없었죠. 이것만 봐도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와 우리 친정을 어찌 생각했는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때가 힌트였음에도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나중에 저 시집살이 고되게 하는 거 눈치채시고 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지금도 열받는다며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십니다. 내가 그때 우리 딸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잘 가르쳐 놨으니 뭘 더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할 것을 괜히 더 무시하기 쉽게 얕보인 것 같아서 엄마는 그게 속상해. 좋은 일은 자기 아들이 잘난 덕분이고 모든 나쁜 일은 모자란 며느리 탓이 될 걸 내가 왜 몰랐을꼬. 엄마는 자기가 실수하신 거라면서 내 새끼 내세워 자랑하지 않더라도 굳이 내 새끼 낮추고 후려칠 필요까진 없었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 다 지난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신랑 집에 비해 너무 기우는 결혼이라 저 흠잡힐까 조심하느라 그러신걸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줄곧 직장 생활하며 집안의 보탬이 된 딸. 부모님이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딸이었지만 제가 사윗감 데려왔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더러 겁부터 내시긴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평생 넉넉지 못하게 사셨지만 저 지금 잘 산다고 자식 덕 보려고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냥 당신들 분수에 맞게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아무튼 그런 제가 시부모님 눈에는 차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집안도 잘 사는 편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명문 여대 출신이세요. 젊은 시절 엄청 눈이 높으셨고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어머니 본인 내피셜이긴 하지만요. 대학 재학 시절 운 좋게 능력 있는 시아버님 만나서 30년 넘게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음식도 많이 안 해보시고 살림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세요. 아버님이 네 어머님은 살림에 취미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요. 지금도 그냥 배우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하러 다니십니다. 한마디로 남편 잘 만나 호의호식이죠. 어려운 시절에 두 분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자식들도 다 잘 키우시긴 했습니다.
결혼한 시누이는 교사 부부이고 우리 남편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나와 대기업은 아니지만 멀쩡한 직장에 다녔으니까요. 게다가 제일 잘난 시동생은 집안 형편이 가장 좋을 때라 명문대 졸업하고 약사였어요.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 콧대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결혼할 때도 서글픈 일 나름 많았는데 중간에서 남편이 거의 대부분 차단해줘서 결혼까지는 무사히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결혼한 이후에도 저를 보면 한숨 쉬셨고 명절에 가면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일 시켜서 불편하다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건 멋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보다 더 불편한 건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명절 준비할 때도 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싹싹하게 한답시고 어머니께 뭘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어머니, 제가 뭐 할까요? 전 부치는 거 하면 될까요?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내내 어머니 옆에 서 있다가 물어보면 차갑게 말씀하셨죠. 내가 뭘 하라고 일일이 알려줘야 하니?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시댁에 와 자면서 시부모보다 늦게 일어나는 며느리가 대체 어딨니? 앞으로는 주의해라.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초반에는 시어머니에게 쩔쩔매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뭘 실수할 때마다 너는 집에서 뭘 배운 거냐고 타박하시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만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은 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친척들 모이고 술이 들어가면 취하셔서 늘 단골 손님처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뭘 배웠냐고 하는 말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새아가 너 만나기 전에도 집안 좋은 곳에서 선자리가 참 많이 들어왔었지. 교사 며느리, 의사 며느리, 사업가 며느리, 좋은 며느리들이 아주 줄을 섰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사자 안 들어간 며느리를 드릴 줄은 진짜 몰랐네. 저걸 우스갯소리라고 하시는지. 아버지가 저러시면 술에 취해 불쾌한 얼굴로 작은아버님이 맞장구를 치곤 했죠. 그럼 우리 재훈이가 인기가 참 좋았지. 저 인물에 나도 의사 며느리 정도는 볼 줄 알았어. 그런데 아직 막내 명훈이가 남았잖아. 명훈이가 약사인데 아무렴 최소 약사 며느리는 데려올 텐데 좋겠어 형님은. 이제 우리 막내 아들한테 희망을 걸어봐야지. 교사 딸 사위 있고 약사 아들 있으니 의사나 변호사 며느리면 아주 딱 좋겠구먼. 저런 대화 들으면서 제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나요? 친척들이 우리 남편은 아주 잘 컸다며 칭찬할 때마다 시부모님은 기분이 아주 업되셔서는 자랑을 하셨죠.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시아버지도 아들 사랑이랑 본인이 부유한 가정을 이룩한 걸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시는 분이라 자기애도 강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자랑도 많이 하십니다. 시간은 시아버지가 5남매 중 장남인데 정말 자주 모입니다. 당연히 그 집안 하나뿐인 며느리인 저는 집안 행사 때 동원 1순위였죠. 웃긴 건 집안 식구들 모이면 자기 얘기,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느라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어떻다는 자랑들이었죠. 특히 며느리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가관이었어요. 우리 며느린 이거 해오고 저거 해오고 집이 잘 살고 직업이 뭐고 그렇게들 배틀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 자랑 차례가 오면 입을 꾹 다무세요. 자식 자랑 말고는 며느리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이죠. 네, 제가 자랑할 건 없긴 해요. 근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입을 꾹 닫고 있으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좀 민망하고 서운하긴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며느리에 혼수며 예단이며 얼마 못해온 죄로 시댁의 시집살이는 다 겪었습니다. 큰애 낳고 둘째까지 낳았을 때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명절 모든 설거지 다 제 몫이고 일하는 며느리여도 시댁 행사 때면 월차 내고 시댁 가서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셔서 시댁 가까이 얻어주셨는데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시부모님이 참 자기 집 드나들듯 자주 오셨어요. 아들 자랑이 대단하셔서 주말마다 거의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이 저를 감싸거나 예뻐하는 꼴을 못 보셨어요. 남편이 저 대신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꼭 저한테 남편 잘 만났네, 복이 늘어졌네, 어쩌고 하셨죠. 남편이 저에게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나 챙겨줄라 치면 너는 뭔 복이 많아서 저런 것도 해주는 남편을 만났냐 하시고 저희가 결혼할 때 살던 집이 많이 올라 팔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 때도 아유, 너는 참 무슨 복이니. 남편 잘 만나서 구질하게 살다가 아주 복이 늘어졌다. 네 팔자에 어디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었겠니? 이게 다 우리 아들 덕이지. 이러셨죠. 제가 복 많다 소리 하실 때도 딱히 웃으면서 좋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싫다는데 그 소리를 자주 들으니 이젠 쟤는 내 아들 잘 만나서 팔자에 없는 복은 많네. 이런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성격이 꼬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에게 속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임신했을 때 제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지다 보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애 낳으면 피치 못할 사정 말고는 자기도 자기 시간 보내야 한다고 자주 애 맡기지 말라고 미리 못 박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하든 돈벌이를 하라네요. 자기 아들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리며 늙어가는 꼴 절대 자기는 못 본다고 눈물까지 찍어내시길래 제가 오기가 생겨 저도 돈 벌어서 사람 목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머니는 기어이 제 자존심을 건드리셨습니다. 네가 뭘로 돈 벌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 다니면 뭐하니? 퇴직금도 코딱지만큼 받고 나왔다며. 애 낳은 여자 써주는 회사가 어디 있니? 그렇다고 네가 대학을 나왔기를 해? 아니면 학벌이 좋아? 아휴, 애 둘 낳고 이런 식으로 집에 눌러앉을 요량이었겠지. 아무튼 나는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애들 어지간히 키우면 뭐든 일할 생각을 해라. 그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른 배에 기저귀 찬 아이 돌보느라 정신없는 제가 무슨 바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연매출 10억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저를 구박하던 어머니 덕도 있긴 하네요.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리 살다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동생이 또 부모님의 자랑 아니었겠습니까? 시부모님은 막내 아들 며느리만큼은 당신들이 고르시겠다며 선자리를 엄청 물어다 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시동생도 눈이 참 높은지 매번 잘 되는 여자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기준 시동생이 좋은 남편감 후보는 아닙니다. 약 사면 뭐 하나요? 본인 먹은 물컵 한번 씻어놓은 꼴을 본 적 없는데요. 처음 결혼했을 때 제가 남편과 진짜 많이 싸웠던 게 남편이 집안일에 전혀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집 아들들은 장가 미천이 없었습니다. 돈만 있다고 1등 신랑감은 아니죠. 그래서 신혼 초부터 저는 남편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가르쳐놨어요. 심지어 앉아서 소변 보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다툼과 가르침 끝에
겨우 데리고 살만해졌고 지금은 아이들 둘을 키우며 살림 베테랑 아빠가 되었죠. 아무튼 저의 눈에는 직업만 좋았지 생활치나 다름없는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데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긴 했어요. 여자를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다 싶어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비동서 스펙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사업하시고 집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고요. 얼굴 보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물을 보니 인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람이 고급져 보인다고 해야 하나. 고생이라곤 모르고 자란 얼굴에 입은 옷이며 걸친 가방이며 제 눈에도 싸구려는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집 수준이 시댁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해온다고 하고 차도 해온다고 하니 아주 신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저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가 겉으로 웃긴 해도 가끔 어두운 무표정으로 계셨는데 이번에는 상견례 전부터 아주 신나서 설레어 하셨죠. 사돈댁한테도 어찌나 그렇게 살갑게 영업용 미소를 하시던지 귀한 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딸을 아주 잘 키웠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네요. 그렇게 결혼하고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소원 푸셨다면서 둘째 며느리 자랑을 어찌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랑 환경 비슷하고 똑똑한 며느리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 내 아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지 뭐야. 우리가 집 사주려고 했더니만 글쎄 새아가가 자기가 당당하게 집 해와서 공동명의 하겠다고 하길래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아주 떡 부러지고 야무진 며느리가 들어왔다니까. 게다가 알고 보니까 나 다니던 대학교 바로 근처에 대학을 나왔다잖아. 세상에. 이런 게 인연이지 뭐겠어? 시부모님이 저리 며느리 자랑을 하면 해맑게 좋다고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 동서 자랑하시면서 학벌 얘기를 꺼내면 동서는 더 얄미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저는 처음에 어머니 딱 봤을 때부터 뭔가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셔서 분명 보통 분은 아니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졸업하셨다는 여대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참, 근데 형님은 혹시 어디 학교 출신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다 서대문구 내 대학 나왔으면 정말 특이한 인연 아닌가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할 말이 없죠. 동서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줄게. 나는 대학교 안 가고 바로 취직했어. 그래서 대학 생활이 뭔지 잘 몰라. 그러자 동서는 짐진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제가 혹시 형님께 실수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당연히 대학 나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세대가 어지간하면 다 대학은 가는 세대인데 왜 안 가신 거예요? 형님 공부 못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려나? 실례는 무슨.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뭐. 내가 불편할 일은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 도움드린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라 난 후회 안 하거든. 나중에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은 가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더라. 당연하죠.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형님, 정말 의외네요. 요즘 고졸은 정말 드물거든요. 동서는 저를 안 됐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졸임을 말하게 되었는데 글쎄요. 과연 동서가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서는 열렬한 시부모 사랑을 받으니 당연히 인상 쓸 일이 없었어요. 저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동서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분이라 만약 동서 힘들게 하면 제가 감싸주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동서와 저를 전혀 다르게 대하셨기 때문에 동서에게 시부모님은 며느리 아껴주는 마냥 인자한 분들이셨을 겁니다. 명절 때도 동서는 공주 대우를 받았습니다. 동서가 뭘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를 비롯 시아버지 시누이가 어떻게든 말을 걸거나 다른 걸로 주의 끌어서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죠. 어머니 대학 시절, 시부모님 연애 시절 앨범도 보여주시며 하하호호 떠드는 동안 제가 설거지하고 상 차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럴 때 남편이 제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을 빼앗아 끼고는 대신 설거지해주고 저에게 과일도 깎아주고 했죠. 그럼 어머니는 또 안 입고 와 하며 남편 잘 만났다는 소리 하셨어요. 동서도 참 야가 빠진 것이 저 같으면 형님이 혼자 일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시댁에서 저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면 모르는 척 누릴 거 다 누립니다. 시어머니가 동서를 그렇게나 예뻐한 건 사실 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동생이 전문직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남편보다 돈을 잘 벌어서 부모님 용돈도 넉넉히 드린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남편도 부모님께 매달 30씩은 드렸지만 시부모님은 넉넉하신 분들이라 사실 그 돈 없다고 생활 못하실 분들 아니세요. 그저 자식들에게 받아 쓰는 재미로 용돈 달라는 분들이셨죠. 자식이 돈 잘 벌어서 부모 용돈 주는 걸 자랑으로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혼자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둘째 낳고부터 회사를 알아보지 않고 1인 창업으로 쏠쏠하게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인색하게 굴고 무시하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제가 버는 돈으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돈 벌고 용돈 30도 빠듯하게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만 보면 돈 벌라는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용돈이나 받지 말던가요. 왜 애들 키우고 제 사업까지 하는 저를 들들 볶아대는지 애들 커가면서 시댁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제가 돈 번다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놨기 때문에 그때마다 남편이 그만하시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중간에서 방패막이를 해줬지만 솔직히 매번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동서도 어머니처럼 팔자가 좋아서 직장생활 잠깐 하다가 아이 갖겠다고 집에 눌러 앉았는데요. 저에게는 돈 벌으라던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아이 가져야 하니 살림하고 몸이나 잘 간수하라고 하셨죠. 참 서운하더라고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해서 그런가 처음에는 저를 조금이나마 어려워하던 동서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임신 전 준비는 또 뭔지. 저한테 부탁이랍시고 이러더군요. 앞으로 시댁 행사는 형님이 어머니 도와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약해서 애가 잘 안 들어선다더라고요. 임신 전부터 몸을 잘 만들어야 해서 당분간 시댁에 자주 못 올 듯 싶은데 다음 주 당장 어머니 생신은 어쩌죠? 형님이 애 좀 써주셔야겠어요. 아 참, 저는 선물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요. 형님이 좀 골라주세요. 돈은 제가 보탤게요. 어머니께는 같이 샀다고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아버님께 선물 드리려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다 골라서 같이 산 것처럼 행세하는 거 보고 얼마나 얄밉던지요. 시동생도 동서랑 똑같더군요. 동서가 일하고 혹시 내가 앉아있기라도 하면 나에게 눈치를 사정없이 주고 잔머리 굴리면서 동서를 모시고 사라지곤 했죠. 한 번은 지켜보던 남편이 못 참겠는지 시동생을 따로 불러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야, 너는 매번 네 형수 혼자 애쓰는 거 눈에 안 보이냐? 재수 씨 힘든 게 싫으면 너라도 같이 도와주던가. 니들 먹을 것만 딱 먹고 가면 남은 건 나랑 집사람이랑 다 치워하는 거 몰라? 재수 씨 손은 금손이고 우리 집사람 손은 뭐 똥만 져도 되는 손이야? 형, 우리 집사람 여기서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약속했어.
집해온 며느리한테 시집와서 이런 수발까지 시키는 건 아니지. 형, 당당하게 집해온 며느리랑 혼수만 해온 형수랑 누가 더 대우받아야겠어? 혼수만 들고 온 며느리랑 똑같이 대접해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게 차별이지. 우리 부모님이랑 나는 우리 집사람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야. 이 꼴 보기 싫으면 형수가 할 일 형이 다 하면 될 일이잖아. 뭐? 너 이 자식,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네 형수가 한 거 보고도 그딴 말을 해? 형! 형수가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내내 하던 일인데 지금 와서 형 이러는 것도 웃겨. 진작 형도 나처럼 했어야지. 네 말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진작 우리 집사람 이런 무시 안 받게 제대로 남편 역할 했어야 하는데 말이지. 네 형수 니들이 무시할 사람 아니야. 묵묵히 자기 할도리 하는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들 해라. 나도 벼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틀어지면 우리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 내 눈에 우리 집사람 또 한 번 무시하는 꼴 보이면 그때는 나도 생각이 있어. 남편도 열받았는지 시동생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다그쳤어요. 사실상 동서도 같이 혼쭐 내는 말이었죠. 남편이 화를 내고 동생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머니가 엄한 저를 잡으실 것 같아 저는 남편을 일단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딱 자각이 되면서 안 보고 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속상해하면서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 안 가겠다고 저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 이후 어머니가 연락하시면 적당히 피했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바쁘기도 했어요. 제가 운영하던 화장품 스토어가 인플루언서와 같이 마케팅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기도 했고 라이브 쇼핑을 정기적으로 하며 사무실을 따로 차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어느 순간 남편의 월급은 비교도 안 되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간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이래서 불편한 사람은 보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 일 있고 얼마 후 명절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연휴에 여행을 가신다길래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로 했죠. 마침 동서가 첫 아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서 축하도 할 겸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동서가 번갈아 가면서 저와 남편의 속을 살살 긁더라고요. 시작은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저에게 자기 여행 가는 날 공항까지 저더러 모셔다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노는 네가 나 좀 데려다줘. 둘째는 요즘 입덧하느라고 많이 힘든가 봐. 오늘도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 용돈 주겠다고 온 거 봐라. 니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머니 말을 듣는데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안 되겠네요. 제가 요즘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요. 그냥 택시 타고 가셔야겠어요. 뭐? 집에서 살림만 하는 네가 바쁘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냐? 저도 애가 둘이고 큰애가 내년에 학교 가는데 당연히 돈 벌어야죠. 그래서 작게 사업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는 꽤 되었는데 요즘 좀 매출이 늘어서 꽤나 바쁘네요. 그러자 동서가 솔깃해하며 거들었습니다. 하긴 형님도 애 둘 키우려면 아주머님 버는 돈만으로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다수는 망한다던데. 형님, 명문대 나온 저도 사업 안 하는데 고졸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런 건 경영이나 마케팅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해야죠. 괜히 돈 날리고 나중에 돈 빌려달라는 소리나 안 하면 다행이게요? 은근히 저를 돌려까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고졸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고정관념인지. 동서, 말을 좀 심하게 한다. 내가 언제 동서한테 돈 10,000원이라도 꺼간 적 있었어?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지 무슨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동서는 명문대 나와서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돈 버는 일 어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 안 그래? 아무튼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오늘 이후로 당분간 시댁일 참석 못할 것 같으니 집에서 노는 동서가 앞으로 어머니 도와서 해야겠다. 생전 불만 표시 안 하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니 시어머니나 동서가 조금 놀라는 눈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저를 기선제압하려고 하시려 했습니다. 그놈의 대학 운운하며 저를 누리라는 레퍼토리가 딱 예상되더라고요. 동서는 저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분한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네, 형님 말대로 버는 돈 없는 제가 할 말은 아닌가 보네요. 근데 형님, 대체 뭘 팔아먹어서 돈을 번다는 건데요? 보아하니 직원도 없이 형님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침 명함을 꺼내 보여주려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나서더라고요. 재수 씨, 우리 집사람이 돈 날리고 재수 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명문대 나온 엄마나 재수 씨는 한 달에 뭐 10만 원이나 자기 힘으로 버나요? 우리 집사람 고졸이지만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보다 돈도 훨씬 잘 버는 사장이다 이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말하지 말래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나도 우리 집사람 당하는 꼴 못 보겠어서 제대로 알려줘야겠네요. 그러더니만 제 명함을 낚아채 동서와 어머니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대표 직함이 적힌 저의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쇼핑몰 링크를 동서에게 보냈어요. 핸드폰을 어머니와 함께 들여다보던 동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이 브랜드 형님이 파시는 거라고요? 이거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건데 진짜 형님이 이 회사 사장인 거 확실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서는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동서 생각엔 고졸은 이런 장사도 못할 사람으로 보이나 보지? 사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고쳐 동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동안 찍소리 안 하고 산 거 아니야. 그래도 애들 할머니고 작은 엄마니까 잘 지내고 싶어서 참은 거지. 근데 지난번부터 점점 그 생각이 없어지네. 나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하고 꼭 잘 지내려고 해야 할까 싶어. 근데 오늘 확신이 든다. 나는 이 집안에서 굳이 며느리 노릇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명문대 나온 동서랑 어머니가 오손도손 잘해나가길 바랄게. 어머니도 공항 동서가 모셔다 드려. 그러자 동서는 자기만 덤터기를 쓰기는 싫었나 봅니다. 형님, 돈 잘 버신다고 맏며느리 놀이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오면이 막내 며느리인데요. 형님이 할 일을 왜 저한테 미루세요? 지금 돈 좀 버신다고 해도 저랑 형님은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한테 미루지 마시고 형님 할 일은 하셔야죠. 그때 남편이 못 참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지금 결이 다른 사람이라 했어요? 아무리 참으래도 이건 너무하네. 재수 씨는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뭐 이리 경우가 없어요. 학벌하고 인성하고는 별개인 겁니다. 본인 행동을 좀 돌아보세요. 재수 씨는 우리 집사람보다 잘나고 돈 많아서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굴고 사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참. 똑바로 들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 이후로 우리 집에 올 일 없어요. 나도 안 올 겁니다. 엄마도 그렇게 아세요. 그동안 우리 집사람 애쓴 노고 하나도 몰라주는 이런 집구석에 우리 집사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남편 언성이 높아지면서 시동생도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는 자기 마누라 역성을 들었습니다. 형! 대체 뭐 때문에 이래?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데. 그만해, 그만! 여보,
형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이 무슨 말실수라도 했어? 동서는 자기 남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꿎은 제 명함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마 고졸인 제가 돈을 잘 버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겠죠. 남편은 시동생에게도 한 소리 했어요. 너 이 자식, 부창부수란 말 알지? 좋은 뜻으로 듣고 싶으면 네 마누라랑 너 행동 똑바로 해라. 알겠냐? 그러나 어머니는 형제들 싸움을 보시면서도 제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아시고는 저에게 예전처럼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동서도 싸가지 없이 말은 하면서도 안 보던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돈과 학벌이 삶의 척도인 사람들인데 못난 줄 알았던 내가 월등히 본인들보다 잘 나간다는 걸 알고는 함부로 못하는 거였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낸 후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고 다음날 어른들께 가서는 다시는 동생네를 보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저에게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제 우리 집 갈 필요 없어. 내가 전부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자. 물론 늘 제 편이었던 사람이지만 영 끈차는 말은 한 적 없던 사람이라 웬일인가 했죠. 당신 후회 안 하겠어? 나는 안 볼 생각으로 화낸 거지만 당신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부모 자식 간이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년을 끊어놓겠어? 아니, 나도 싫어. 나 사실 당신한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많이 참은 거야. 재수 씨랑 동생 얄미워도 장손이라 참았고 부모님 생각해서 넘기려 했던 건데 이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더라. 미안해 여보. 내 마누라 속 썩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나만 생각했네. 앞으로 예전처럼 돌아갈 일 없을 거야. 당신 무시하는 건 나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저에겐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앞으로 예전처럼 돌아갈 일 없을 거다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가지고 있던 고질병 같은 위염이며 속병 다 없어졌고요.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사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가족여행도 이렇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되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니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는 따로 동서나 시모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 통해서는 간간히 압박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봐도 손주들은 왕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어버이날이란 생일날만 되면 한 번씩 보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가차없이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절대 안 본다고요. 제 앞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대차더라고요. 재수 씨가 우리 집사람 무시한 행동 싹싹 빌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고민 정도에 해보겠지만 그럼 뭐예요? 어머니도 우리 집사람 무시하는데. 솔직히 몇 년 동안 한 거 보면 모르겠어요? 엄마도 똑같아요. 재수 씨가 집사람 무시하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무시했잖아요. 아직 나는 어머니나 동생 내외 보고 살 생각 없어요. 그냥 어머니 예뻐하는 며느리랑 행복하게 사시죠.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시댁과 단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한 며느리인 건 압니다. 동서는 잘났고 저보다 많이 해온 사람이니 시부모님이 저와 달리 대하는 것도 100번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격적인 무시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변명하자면 저도 며느리로서 남편과 잘 살고 애들 살뜰히 키우면서 시댁에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아들과 잘 살고 있으면 그런 대로 받아들여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저를 동서와 평생 비교하고 무시하시려면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하셨어야 하는 거죠. 사람 피 말리는데 어느 며느리가 버티고 살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설설기며 시댁일 도맡아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학벌로 무시하고 돈으로 무시한 건 그 집 식구들 인성이 그리 좋지 못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이 영 끊자고 하지 않았다면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경제적 자립이 되는데 굳이 종년 취급 받으면서 살 이유 없는 거죠. 이제는 남편만 내 편이면 시댁 무서울 거 뭐 있나 이런 마음이에요. 저를 위해 큰 결정 내려준 남편에게 참 고맙고요. 저는 지금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도 잘 벌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